브로콜리, 마늘, 당근, 사과. 이 네 가지 식품이 몸속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정작 어떤 성분이 어떻게 암을 예방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경우는 드물죠. 오늘은 실제 연구에서 밝혀진 항암 성분과 그 섭취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요약. 이번 영상에서는 채소와 과일 속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과 폴리페놀의 작용 원리부터 어떤 채소가 어떤 암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섭취 팁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드립니다. 채소를 삶을지, 찔지, 생으로 먹을지 고민되셨던 분들께도 명확한 해답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채소나 과일 자주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몸에 좋다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식탁에서는 김치 외에는 채소를 잘 챙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암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40에서 60대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식단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 채소가 암을 예방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궁금해하실 부분, 정말 채소만으로 암을 막을 수 있을까요? 채소 한두 조각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섭취가 질병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채소는 세포의 변이 가능성을 줄이고 염증 반응과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물질의 해로운 작용을 억제하고 손상된 세포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포라판은 또한 DNA 손상 회복을 도와주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과 중국 상하이 공중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폐암과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주요 암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매일 1컵 이상의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20% 이상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서울대학교 연구진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소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에 비해 암 관련 지표가 현저히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인체 연구로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2.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설포라판은 단순히 항산화 성분 그 이상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NRF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RF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백 가지의 해독 유전자와 항산화 효소의 스위치를 켜주는 단백질로, 설포라판이 이 경로를 자극함으로써 체내에서 글루타티온, 카탈라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같은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세포는 스트레스에 더 강하게 대응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해독 능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간에서 작용하는 2단계 해독 효소를 유도해 체내에 흡수된 발암물질이 실제로 해로운 작용을 하기 전에 불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해주는 내부 해독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셈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설포라판의 효과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한 전립세암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에서는 설포라판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PSA 수치의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PSA는 전립세암의 진행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 수치가 천천히 오르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암의 진행을 늦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의 전임상 연구에서도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작용을 보여주며 항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설포라판이 몸 전체의 항산화 방어 능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암뿐 아니라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도 폭넓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폴리페놀, 항암 작용의 또 다른 주인공. 설포라판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로 주로 베리류, 포도, 사과, 배 같은 과일과 양파, 마늘, 부추, 녹차, 심지어 다크초콜릿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포도나 자두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석류와 딸기에 풍부한 엘라그산 모두가 폴리페놀의 일종이며 각각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성분은 세포의 유전적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효과를 보여 다양한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과 유럽의 역학 연구에서는 폴리페놀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장암, 유방암, 전립세암의 발병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 예방과 관련해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의 보호 효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폴리페놀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5가지 이상 섭취하는 것이 폴리페놀을 충분히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나 배처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되도록 껍질을 벗기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을 때는 껍질과 과육을 모두 함께 갈아야 폴리페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폴리페놀은 특정한 한 가지 식품에만 집중하기보다 전체 식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4. 채소는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에 최소 400g,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치나 장아찌처럼 염분이 많은 채소류가 아닌 신선한 생채소나 살짝 조리된 채소를 중심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매일 그렇게 많은 채소를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까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누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 한 조각, 점심이나 저녁에는 쌈채소나 데친 브로콜리,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식으로 오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생채소를 추가하신다면 하루 권장량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처럼 설포라판이 풍부한 채소는 너무 오래 삶기보다는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찌면 설포라판의 생체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당근, 고구마, 단호박처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는 약간의 기름에 볶거나 조리해 먹을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엽산처럼 열에 민감한 성분을 지닌 채소는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추, 깻잎, 오이, 파프리카 같은 채소는 가급적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상추나 시금치는 씻은 후 물기를 털어낸 뒤 바로 먹어야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리 과정에서 소금이나 소스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소는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이며 소금이나 설탕, 드레싱을 줄이는 것이 채소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마늘과 양파, 부추의 유황화합물은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마늘, 양파, 부추 같은 향채료입니다. 특유의 강한 향을 내는 이들 식재료는 단순한 맛의 첨가물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향채료에는 알리신을 비롯한 유기유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마늘을 포함한 유황화합물이 풍부한 채소를 암 예방 잠재력이 높은 식품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늘 추출물이 대장암, 위암, 유방암 세포의 성장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다양한 실험 결과도 존재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마늘을 그냥 요리에 넣기만 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효과적인 성분 생성을 위해서는 약간의 조리 팁이 필요합니다. 마늘은 자르거나 으깬 뒤에 바로 가열하지 않고 상온에서 10분 정도 공기와 접촉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면서 알리신이 더 잘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양파나 부추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섭취했을 때 유기유황화합물의 손실이 적고 생리활성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부추의 경우는 특히 간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까지 더해져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유기유황화합물과 함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6. 채소, 과일, 매일 먹어야 하나요? 건강식은 가끔 몰아서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만큼 항산화 성분도 매일 새롭게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굳이 매일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일시적으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균형과 면역세포의 활성을 유지하려면 항산화 물질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 면역력, 대사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어 꾸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의 공급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과 암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 5번 정도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건강상의 이점이 관찰됐으며 그 이상을 먹는다고 해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식사 중에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습관, 아침마다 과일 한 조각을 챙기는 습관,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식사를 실천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하루하루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결론 및 실천법. 채소와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이나 섬유질을 공급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변이를 조절하는 자연 속 항암 보조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마늘, 당근, 사과, 블루베리 이 5가지만이라도 일주일에 3에서 4회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조리법은 삼기보다 찌개, 생채소와 익힌 채소의 균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소와 과일의 항암 효과,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암 예방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